허세진 작가님의 기이한 단편 소설집 구멍. 옆집에 누가 새로 이사를 온 모양이다. 며칠 전에 인부들이 문을 열어놓고 새로 도배를 하는 것을 봤는데 다 정리가 되고 새로운 입주민이 들어온 것 같았다. 저녁 시간인데도 큰 소리로 음악을 틀어놓은 것이 그 증거였다. 늦은 시간에도 매너 없이 음악을 저렇게 크게 틀어놓는 것을 보니 앞으로 많은 것들이 민우의 신경을 거슬릴 것만 같았다. 회사에서 늦게 일하고 집에 왔는데 쿵쿵거리는 음악 소리 때문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잠이 오길 기다리다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에 들었다. 그리고 그 며칠간은 별다른 소리가 크게 들리지 않아 민우는 안심했다. 층간소음도 문제지만 옆집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최근에는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는 시기였다. 특히나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은 지은 지 오래돼서 방음이 그리 좋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옆집에 새로 이사온 사람은 그렇게 조용하게 지내는 듯했다. 민우가 다니는 회사는 IT 업체로 일이 많은 회사였다. 보통 6시에 퇴근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로 최소 8시는 되어야 겨우 퇴근을 할 수 있는 회사였다. 저녁도 안 먹고 죽어라 일을 처리해야 8시 정도에 겨우 퇴근이 가능해서 집에 오면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바로 골아 떨어졌다. 하루는 라면을 끓여서 상에 올려놓고 TV를 보면서 먹으려고 리모컨을 찾던 중에 그는 벽에 생긴 아주 조그마한 구멍을 보고 새로 이사온 집과 마주한 벽이었다. 신기하게도 그 구멍은 바늘로 뚫은 것 같은 아주 미세한 구멍이었지만 옆집과 민우의 집을 관통하고 있었다. 깨끗하게 도배된 벽에 아주 미세하게 뚫린 그 구멍은 자세히 봐야 보이는 정도였지만 벽에 이런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다. 언제부터 이런 구멍이 있었던 걸까? 하고 생각해봤지만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쩌면 원래 있던 구멍인데 못 보고 살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원래 있던 구멍이라고 생각하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듯했다. 민우는 TV를 보면서 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느긋하게 누워서 TV를 보았다. TV를 보다 저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고 잠이 깨어 눈을 뜨니 이미 날이 밝아 다음날 아침이 되어 있었다. 출근을 서둘러 준비하고 회사로 갔다. 그리고 또 저녁 9시 정도에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을 회사에서 먹으면 그만큼 퇴근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민우는 회사에서 저녁을 먹지 않았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퇴근해서 집에서 간단하게 먹고 쉬는 게 더 좋았다. 혼자 사는 생활이라 식사를 잘 차려 먹고 살지는 않았지만 배달앱이 잘 되어 있어서 식사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날도 민우는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TV를 보며 먹었다. 어제 그 구멍이 있던 곳을 살펴보니 어제보다 구멍이 조금 더 커진 것처럼 보였다. 눈에 띄게 커진 것이 아니라 민우는 착각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바늘구멍 같던 크기가 대바늘 정도로 미세하게 커진 것 같지만 피곤한 상태라 그렇게 크게 느끼진 못했다. 미세한 차이를 구분할 만큼의 주의력이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허기가 졌던 민우는 라면을 순식간에 먹어치우고는 그릇을 싱크대에 넣어둔 후 침대에 누워 TV를 보았다. 최근에 새로 시작한 드라마가 묘하게 그의 잠을 방해했다. 눈이 감겨도 끝날 때까지 졸음을 쫓으며 다 보고 잠이 들었다. 다음 날도 회사를 마치고 피곤해진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온 민우는 이틀 연속으로 라면만 먹어서 다른 걸 먹고 싶었다. 민우는 근처 초밥집에 초밥을 주문했다. 식구 초밥이 오기를 기다리며 TV를 켰다. 뉴스를 보다가 민우는 어제 그 구멍이 생각났다. 일어서서 그 구멍이 난 곳으로 갔다. 신기한 일이지만 그 구멍이 어제보다 조금 더 커져 있었다. 대바늘 정도의 구멍 크기가 이제는 볼펜심이 들어갈 정도로 커져 있었다. 구멍이 스스로 자라는 걸까? 민우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매일 조금씩 커지는 구멍이 신기하게만 느껴졌다. 구멍이 아직은 작아서 옆집이 보이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사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주문한 초밥이 도착해서 늦은 저녁을 먹고 민우는 오랜만에 영화를 한 편 보고 잠이 들었다. 요즘은 옆집이 시끄럽지 않아서 편히 잠을 잘 수 있었다. 다음날 저녁도 마찬가지로 9시경에 집에 돌아왔다. 이제 민우는 그 구멍이 얼마나 더 커졌는지가 매일매일의 흥미거리였다.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는 그 구멍부터 확인했다. 놀랍게도 어제보다 더 커져서 이제는 전선이 들어갈 정도의 크기가 되었다. 그 구멍으로 살짝 눈을 대보니 옆집의 원룸이 그대로 다 보였다. 옆집에 이사온 사람은 아주 젊고 몸매가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여자는 섹시한 속옷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 몸매가 너무 아름다워 민우는 그녀의 몸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한참을 바라보던 민우는 배고픔을 느꼈다. 후다닥 씻고 간단하게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웠다.
잠을 자기 전까지 민우는 그 구멍을 통해 옆집을 감상했다. 특이하게도 옆집 여자는 그 구멍의 존재를 모르는 듯했다. 그녀의 생활을 몰래 엿보며 새벽이 되자 겨우 잠이 들었다. 그 다음 날에도 그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그 구멍을 찾았다. 어제보다 더 커진 그 구멍은 이제 동전만한 크기가 되었다. 서둘러 저녁을 간단하게 먹고 민우는 벽의 구멍에 붙어서 옆집을 감상했다. 아름다운 그녀의 모습에서 그는 눈을 뗄 수가 없었다. 구멍은 계속 자라나지만 옆집 여자는 이 구멍을 전혀 모르는 듯 행동했다. 그렇게 은밀하게 그녀의 사생활을 엿보는 재미에 밤새 시간 가는 줄 몰랐다. 다음 날은 주말이라 회사에 가지는 않았지만 민우는 취미로 자전거 동호회에서 활동해서 라이딩을 나갔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또 구멍이 커졌을까 하고 살펴보니 구멍이 이제는 사람 팔 하나는 들어갈 정도로 커져 있었다. 구멍이 커지는 만큼 옆집 여자의 옷차림은 점점 자극적이 되어갔다. 이제 그녀는 집에서 속옷도 입지 않고 생활을 했다. 커다란 구멍으로 그녀를 바라보는 그는 바로 옆집에 사는 여자를 바로 눈앞에서 감상하는 즐거움에 빠져들었다. 그녀를 감상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었다. 매일 밤 잠들기 전까지 그 구멍만 바라보며 지냈다. 그렇게 큰 구멍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녀는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라 그는 종일 집에만 있었다. 특이하게도 그가 외출을 하지 않은 날에는 그 구멍이 커지지 않았다. 그래도 그 정도 크기면 좋겠다. 그녀를 실컷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일요일이 가고 월요일이 되어 그는 다시 출근을 했다. 회사에서 일하면서도 그는 온통 그 여자의 모습만 생각했다. 일을 대충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그 구멍을 보니 이제는 사람 머리보다 큰 구멍으로 커져 있었다. 이제는 여기로 사람이 들어가도 될 정도는 되는 것 같았다. 구멍으로 보이는 옆집은 전과 다르게 깜깜했다. 아니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민우는 방 안을 자세히 보고 싶어졌다. 그는 그 구멍 안으로 머리를 넣고 그녀가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 했다. 구멍 안으로 머리를 집어넣고 그 어두운 방을 보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머리 밑에서 두 팔이 휙 하고 올라와 그의 목을 잡고 끌어당겼다. 어두컴컴한 그 방으로 그는 순식간에 끌려 들어갔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구멍으로 끌려 들어간 그는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두 집을 관통하고 있던 구멍이 원래처럼 메워졌고 벽은 전에 구멍이 있었다는 사실이 없었던 듯이 깔끔하게 정리되었다. 경찰은 실종된 민우를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CCTV를 아무리 확인해도 자기 집에 들어간 후 증발해버린 민우를 누구도 찾을 수 없었다. 경찰에서도 미결 사건으로 종결시키고 그 집은 잠시 빈 상태로 있었다. 얼마 후 그 집에 새로 이사 온 남자는 어느 날 옆에 작은 구멍을 보게 됐다.